예,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요거 이제 문학부터 봅시다. 문학. 고전소설 작자미상 유시 3대록. 읽겠습니다. 그냥 낭독만 합니다. 낭독만. 유시 3대록 봅시다. 예, 태우가 경사를 닫아라. 먼저 대궐에 가서 천자의 은혜에 정중하게 살해하였다. 상이 크게 반기시어 불러보시고 공적을 표창하시어 예부상서 영릉후에 임명하셨다. 태후가 천자의 성은에 감사를 드리고 집안에 돌아와 부모를 배웠다. 기한을 어긴 지 석 달이 지났기에 식구들이 기다리는 근심이 끝이 없더니 온 집안의 반김이 무궁하였다. 승상과 부인이 태후가 더디게 온 것을 꾸짖었다. 태후가 사죄하고 설생을 데리고 왔음을 고하자 모두들 놀라고 괴이하게 여겼다. 승상이 모든 자식들과 더불어 서원에 나와 설생을 보았는데 맑고 높은 기질이 표현이 선풍도골이었으니 수려하고 깨끗한 풍채가 눈을 놀라게 하였다. 승상 및 태우의 여러 형제들이 매우 놀라서 10분 공경하고 별채의 송주건에 거처하게 하면서 의식을 각별하게 하여 후대하였다. 승상은 설생이 너무 청아하고 아름다움을 괴이하게 여기었고 이부상서 유세기는 한번 설생을 보고자 결단코 남자가 아닌 것을 알았지만 한번 설생을 한번 보자 결단코 남자가 아닌 것을 알았지만 입을 열어 말하지 않고 아우들에게 당부하였다. 서생이 타양 사람으로 우리를 서먹하게 여길 것이다. 너희들은 번잡하게 가서 보지 말고 설생을 편히 있게 하여라. 이부상서 형제가 명을 받들어 구태여 설생을 찾지 않으나 유독 영릉후가 된 세창의 자치가 송주권을 떠나지 않았다. 이날 영릉후가 매화정에 나가 부인인 남소저를 대하자 소저가 얼굴에 희색을 띠어 맞이하고 서너 명의 자녀가 겹겹이 반겼다. 영릉후가 다시금 애정이 새롭게 솟아오르면서 이별의 회포를 이르며 반가워하는 것이 끝이 없었다. 그러나 영릉후의 한 조각 마음에는 설생의 객수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잊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미심쩍어 마음이 갈리니 이 밤을 겨우 새워 아침문안 인사를 끝낸 후 바로 송죽헌에 가 설생을 보았다. 영릉후가 설생과 종일토록 말하였는데 말마다 의기투합하는 것을 신기하게 여겨 밥 먹고 잠자기를 다 잊을 정도였다. 중역부분 줄거리. 설생은 세창에게 혼인을 구하는 것이 순탄치 않고 마땅치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에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천자께 세창과 자신의 혼사를 성사시켜 줄 것을 청해 명분을 얻고자 한다.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문무장원에 뽑혀 천자로부터 큰 칭찬을 듣는다. 초벽이 머리를 조아리고 죄를 청하였다. 신이 일월을 속이고 음양을 바꾼 죄가 있으니 감히 조정을 아뢰지 못하겠으나 신이 이 죄를 용서하시면 진정을 아뢰겠습니다. 차설 천자가 놀라시어 설초백에게 마음속에 품은 것을 숨기지 말고 아뢰라 하시자 초백이 다시 머리를 조아리고 아뢰었다. 신은 본래 설경화의 어린 딸입니다. 부모가 함께 돌아가시자 혈혈단신의 아녀자가 강포 환자로부터 욕을 볼까 두려워 남장을 하고 무예를 배워 풍량의 진중에 들어갔다가 산으로 도망하여 은거하면서 천신만고를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세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세창이 비록 제가 여자인 줄을 알지 못하고 지기로 허락하였으나 신이 여자의 몸으로 세창과 동맹하여
먹고 자기를 한 가지로 하였사오니 의리로 다른 사람을 쫓지 못할 것이고 스스로 구하여 유세창에게 시집 간다면 뽕나무밭과 달빛 아래에서 몰래 만나는 비루한 행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뜻을 결정하여 인륜을 폐하고 몸을 깨끗하게 마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나 돌아보건대 부인의 혈맥이 다만 신첩의 한 몸에 있기에 차마 사사로운 염치와 의리 때문에 죽어 종족을 멸망시키고 후사를 끊게 하는 죄인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온갖 계책을 생각해도 방법이 없으나 극이 생각하건대 폐하께서는 만민의 부모가 되시니 반드시 신첩의 사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윤리를 완전케 해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1만 번 죽기를 무릅쓰고 감히 박목의 이름을 걸어 성총을 어지럽게 함으로써 저의 진정한 회포를 아립니다. 상께서 매우 놀라고 기특하게 여기시어 영농우인 유세창을 돌아보셨다. 영농우 또한 매우 놀라 안색이 흑빛이었다. 상이 유승상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다. 썰시녀의 재주와 용모와 의협심이 옛사람보다 뛰어나고 사정이 불쌍하니 짐이 중매가 되어 세창과 혼인시킬 것이다. 경은 융례를 갖추어 저 썰시녀를 맞이하고 평범한 며느리로 대접하지 마라. 저 사람이 타양에 떠도는 나그네가 되어 혼사를 말하기가 어려운 까닭에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계기로 뜻을 이루고자 하였으니 이 또한 묘책이다. 충성심이 세상을 덮을 만하고 문무장원을 하였으니 300한 집과 가동과 노비를 전례대로 사급하여 하며 특별히 여학사 여장군에 임명하여 영릉후 세창의 둘째 부인으로 정하나니 선생은 명심하라. 유씨 3대로 넘어가서 현대수필 김광규의 뺄셈 봅시다. 김광규의 뺄셈 현대시네요. 현대시 예, 현대시 김광규의 뺄셈 봅시다. 덧셈은 끝났다. 밥과 잠을 줄이고 뺄셈을 시작해야 한다. 남은 거라곤 때 묻은 문패와 헤어진 옷까지 이것이 나의 모든 재산일까. 돋보기 안경을 코에 걸치고 아직도 옛날 소리를 뒤적거리고 낡은 사전을 들추어 보는 것은 품이 없는 짓. 찾았다가 잃어버리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 또한 부질없는 일. 이제는 정물처럼 창가에 앉아 바깥의 저녁을 바라보면서 뺄셈을 한다. 혹시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도 무엇인가 남을까? 그래도 무엇인가 남을까? 김광규의 뺄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소필 이태준의 낙화의 정막 봅시다. 언제나 나무 있는 뜰 안을 거닐며 살아보나 하던 소원이 이루어짐에 그때는 나무마다 벌레 먹은 잎사귀 하나 가지에 남지 않은 쓸쓸한 겨울이었다. 그래서 어서 봄이 되었으면 하고 조석으로 하십던 그 봄. 요즘은 그 봄이어서 아침마다 혼하면 일어나 뜰을 거닌다. 진달래의 나무 앞에 가서 한참 개나리 나무 옆에 가서 한참 살구나무 밑에 가서 한참 진달래 나무 앞에 가서 한참 개나리 나무 옆에 가서 한참 살구나무 밑에 가서 한참 그러다 거리에 나올 시간이 닥쳐 밥상을 대하면 눈엔 아직 붉고 푸른 꽃만 보이었다. 눈만 아니라 코에도 아직 꽃향기였다. 그러던 꽃이 다 졌다. 며칠 동안 그림 구경하듯 아침 저녁으로 한참씩 돌아가며 바라보던 꽃이 간밤 비에 다 떨어져 흩어졌다. 살구꽃은 잎이 흩어졌고
진달래와 개나리는 송이째 떨어져 엎어도 지고 자빠도 졌다. 그 중에도 엎어진 꽃은 더욱 마음을 찔렀다. 가만히 보면 엎어진 꽃만 아니라 모두가 쓸쓸한 모양이었다. 가지에 달려서는 소곤거리지 않는 송이가 없는 것 하더니 떨어진 걸 보니 모두 침묵이요 적막이요 슬픔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그만큼도 죽음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삶도 아니요 죽음도 아닌 마음의 사무실 따름이었다. 낙화의 적막. 다른 봄에도 낙화를 보았겠지만 이번처럼 마음을 찔려 본 적은 없었다. 나는 낙화를 생각도 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꽃이 열릴 나뭇가지는 자주 손질하였으나 꽃이 떨어질 자리는 한 번도 보살펴 주지 못했다. 이제 그들의 놓일 자리가 거칠 볼 때 적지 않은 죄송함과 나도 꽃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누를 수 없다. 낙화는 꽃이 아니냐 하는 옛 말씀도 있거니와 낙화야말로 더욱 볼만한 꽃인가 싶다. 그는 의지할 데 없는 몸이라 가지에 달려서 보다 더욱 방명은 하리라. 그러나 떨어진 꽃의 적막함, 우리 동양인의 심기로 그 적멸의 경지에서처럼 위대한 예술감이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낙화는 한번 보되 그 자리에서 천고를 보는 양 우리 심경에 영원한 감촉을 남기는 것인가 한다. 그런 낙화를 위해 나무 아래 거칠음을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다시금 부끄럽다. 이태준의 낙화의 적막. 현대소설 고장난문 봅시다. 고장난문이 좀 기네요. 현대소설입니다. 요게 이제 해제고, 이거 이제 주제고, 그죠? 그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와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 요게 이제 그 전체 줄거리는 요겁니다. 봅시다. 야 임마, 너 정말 목수한테 갔었어? 선생님은 저녁 해가 떨어지자 역정을 내시더군요. 그럼요. 제가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럼 왜 아직 안 와? 그래서 꼭 오라고 부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아직 안 오지 않아. 참, 선생님도 급하시긴. 전에는 며칠씩도 문 밖에 안 나오시곤 했으면서 뭘 그러셔요. 나는 화실 창문 밖 등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쇠창살 안에 선생님 말동무를 해주며 그렇게 웃고 있었죠. 그랬더니 창턱에 걸터앉은 선생님은 곰방대를 뻐끔뻐끔 빨면서 이 녀석 봐라. 그거야 내가 나가고 싶지 않아서 안 나간 거고 지금은 내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거 아니야 하며 웃으시더군요. 마찬가지죠 뭘. 안 나가나 못 나가나 화실 안에 있는 건 같지 않아요. 뭘 심부름 시킬 일 있으면 시키셔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일이 무슨 일이 있어 이 녀석아. 그럼 됐죠 뭐. 그 녀석 정말 바보 같은 녀석이고 나는 제 말이 틀렸어요. 뭐 불편하신 게 있어요. 서울 가실 일이라도 있다면 모르지만요. 듣기 싫다 이 녀석아. 너하고 얘기를 하느니 차라리 우리 안에 돼지하고 하겠다. 해참 선생님도 이제 목수 아저씨가 올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그동안 선생님 저녁이나 드셔요. 전 식은 밥이라도 한술 먹어야겠네요. 난 일어나 별채로 나왔어요. 선생님 화실에 전등을 켤 생각도 않고 그대로 창턱에 걸쳐 앉아 있더군요. 그런데 기다려도 목수 아저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중략. 야 임마 가면 어떡해. 어서 목수 못 불러와. 선생님은 창문으로 달려와 쇠창살을 두 손으로 꽉 쥐고 마구 흔들어 대며 소리 지르지 뭡니까.
그건 언제나 인자하시던 그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무서웠어요. 난 선생님이, 난 그 전엔 선생님이 무서운 얼굴을 본 일이 없었거든요. 차마, 아마 창에 쇠 창살이 없었더라면 뛰어넘어 나와서 날 박살을 냈을 겁니다. 정말 겁났어요. 이마에 핏줄이 서고 입은 꽉 다물고 선생님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두 손으로 그 긴 머리카락을 마구 쥐어뜯더군요. 야 빨리 문 열어. 갑자기 선생님이 미친 것이나 아닌가 했다니까요. 얘 목수 아저씨한테도 또 갔다 올 거예요 선생님. 나는 겁이 나서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읍내로 달렸습니다. 그땐 벌써 밤이 꽤 깊었죠. 캄캄한 길을 나는 거의 단숨에 읍내까지 달렸어요. 그런데 뭡니까? 목수 아저씨는 잔뜩 술에 취해서 자고 있지 뭡니까? 아저씨 빨리 좀 일어나세요. 문을 좀 열어주셔야 해요. 문을 열면 되지 뭘 그래. 목수 아저씨는 눈도 안 뜨고 그렇게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아저씨 좀 일어나 봐요. 일어나요. 우리 선생님 지금 잔뜩 화났단 말이에요. 화가 나? 왜 화가 나? 목수 아저씨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취해서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말이죠. 문이 고장이 나서 안 열린단 말이에요. 문이 고장났다. 아 그래요. 이만 문이 고장이 나오고 말고 어딨어. 열면 되지. 문이란 임마 열리게 돼 있는 거지 임마. 목수 아저씨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쓱 몸을 돌려 벽을 향해 돌아 누워버렸어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요. 아저씨가 달아준 저의 선생님 화실 문 알잖아요. 에이 시끄럽다. 걷어차라 걷어차. 그럼 제가 열리지 안 열려? 열리지 않는 문이 어디 있어 임마. 목수 아저씨는 잔뜩 몸을 꼬부리며 점처럼 깨어날 것 같지 않았어요. 총각 웬만하면 내일 아침 일찍 고치지. 저렇게 취했으니 뭐가 어디 되겠어 어디. 목순이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글쎄 그런데 그게 안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선생님 지금 미칠 지경이거든요. 미쳐? 아니 문이 안 열린다고 미칠 거야 뭐 있어. 글쎄나 말이죠. 내 생각도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안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왜 뒷간에라도 가고 싶은가? 뒷간엔요. 그런 건 다 안에 있죠. 그럼 배가 고픈가? 화참 아주머니도 먹을 건 다 얼마든지 안에 다 있고요. 그런데 왜 그래? 먹을 것 있고 뒤 볼 때 있으면 됐지. 그런데 미치긴 왜 미쳐? 바람이 안 통해서 숨이 답답한가 보구만. 그래. 화참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바람이 왜 안 통해요? 20평 방에 사방이 창문인데. 그럼 뭐야?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더구나 지금 밤인데 열어놓았던 문도 걸어 잠그고 잘 시간인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발광이야 그래. 원참 별난 양반 다 보겠네. 문학 이론 고전시가 봅시다. 문학 이론 소지영 시가는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 소송의 사례가 증가하고 여기에 동원되는 소지 형식이 널리 보편화되면서 고문서의 한 양식인 소지가 국문 시가와 갈래 교섭을 일으키며 문학사에 등장한 형태이다. 소지는 일반적으로 관부에 어울리는 소장, 창원서, 진정서 등을 통틀어 일컫는데 창원 내용을 비교적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고 내용의 기술에서 다양한 문학적 수사 장치가 동원된다는 점에서 문학 양식과의 접변 및 교섭 가능성이 일정 부분 열려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소지의 본래 성격은 창원 및 진정에 있다. 따라서 소지를 활용한 소지형 시가의 경우 작가가 지니고 있는 심적 지향을 진술하거나 소망하는 바를 청원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시적 화자의 소망이 다양하게 발현되는 과정에서 말노름, 극한 과장, 전고, 차용 등 다양한 수사적 장치가 동원된다. 한편 소지형 시가 작품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욕망을 무절제하게 표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작품 알미에서 청원 및 진정을 처리해주는 권한자의 처분을 제시하여 화자의 과도한 욕망을 경계하는 주제의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작자에서 삼가 뜻하는 바를 아뢰오니 봅시다. 작자미상 삼가 뜻하는 바를 아뢰오니 상제께서 처분하소서 하오소서. 주천이 주인 없어 오래도록 황폐하였으니 그 이유 살피신 후에 제가 바라는 일을 처결하여 허락함을 공증문서로 발급하옵소서. 상제께서 소장 안에 호소하는 바를 다 살펴보았거니와 유령 200도 토지나 전결세를 나눠받지 못했거든 하물며 세상의 공적 물건이라 제 마음대로 못할 일이라. 이윤영의 순창가 봅시다. 순창설이 최윤재는 사또님께 소지 올려 원통함을 아뢰오니 올바르게 처결해 주소서. 9월 14일은 담양부사 생신이라 소인의 사또가 사흘 전에 달려갈제 소인이 사령의 우두머리로 행차를 따라 갔는데 광주고 올 목사와 화순창평 화순창평 남평 원님 14일 조식 후에 일제히 모이셨네. 바야흐로 큰 상에 성찬을 벌여놓고 관악기 현악기는 누각에 늘어놓고 구름같은 묘한 고기에 씩씩한 몸 상좌에 앉아있고 도내의 제일 명창 담양 순창 명기들이 가무를 대령하여 이날을 보낸 후에 15여 밝은 달의 후약이 어디인가 호남 소금강의 경치를 보시려고 화려한 육각 양산 청산에 나부끼고 오마 쌍전은 단풍숲으로 들어갈제 옥패는 쨍그랑쨍그랑 걸음마다 울리고 낭낭한 말소리는 말 위에서 오갈제 동산의 고상한 놀이 용문의 눈구경에 기생이 따르기는 자고로 있는지라. 아름다운 기생들이 의기양양 무리지어 말타고 군졸들과 수레를 뒤따르니 창안백발 화순원님 기생에게 다정하사 굽이진 곳에서 자주 돌아보시기에 소인은 하인이라 말에 앉아 있기 황송하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오르락 내리락 몇 번인 줄 모르겠네. 망망이 내렸다가 다시 타노라니 석양의 큰 길 아래서 실족하여 넘어지니 돌들이 흩어진 곳에 콩태자로 자빠지니 팔다리도 부러지고 옆구리도 삐어서 어혈이 마구 흘러 흉격이 펴지지 않고 금령이 지엄하와 개똥도 못 먹고 병세가 기괴하와 날로 위중하니 푸닥거리 경일기는 다 해봐야 헛되도다. 이제는 할 일 없이 죽을 줄로 알았더니 곰곰이 앉아 생각하니 이것이 네 탓인고 강천에서 배행하던 기생들의 탓이로다. 내 쇳뿔이 아니런들 내 담이 무너지랴. 속담에 이런 말씀 예부터 이러하니 소인의 죽는 목숨 그하니 불쌍한가. 소인이 죽거든 전현들을 죽이시어 불쌍히 죽은 넋을 위로하여 주옵실까. 신락 같은 남은 목숨 살려주시길 바라나이다. 중략 죄범이 중타하시어 저리 행하옵던 옵시니 수화에 들라 하신들 감히 거역하리까. 죽이시거나 살리시거나 처분대로 하려니와 의녀 등도 원통하와 소회를 아뢰할 것이니 1월같이 밝으신 순찰 사또님께 한 말씀만 아뢰었고 매를 맞고 죽겠나이다. 의녀 등은 기생이요 최윤재는 아전이라. 기생이 아전에게
간섭할 일 없사옵고 화순사또 뒤돌아보시기에는 구태여 의녀들을 보시려 하셨던 건지 산 좋고 물 좋은데 단풍이 우거지니 경물을 구경하려다 우연히 보셨던 건지 아전이 제 인사로 제 말에서 내리다가 우연히 낙마하여 만일에 죽는다 한들 어찌 의녀들이 살인이 되리이까. 이윤영의 순창가.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그죠? 모의고사 2회로 넘어가겠습니다.